네, 오늘도 긴급 진단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상보다 강경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러나 협상의 여지는 또 열려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 자세히 진단해보죠. 오늘 이 시간은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내신 김응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이마영 캐스터의 이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자세한 브리핑 먼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강한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If you look at that, China, first row, China, 67%. That's tariffs charged to the USA,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and trade barriers. So it's 67%, so we're going to be charging 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 of 34%. I think, in other words,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less. So how can anybody be upset? They will be, because we never charge anybody anything, but now we're going to charge. European Union, 39%, we're going to charge them 20%, so we're charging them essentially half. Taiwan, where they took all of our computer chips and semiconductors. We used to be the king, right? We were everything. We had all of it. Now we have almost none of it. Japan, 46%. They would charge us 46%, and much higher for certain items like cars. 46%, we're charging them 24%. 네, 주요 국내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율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요. 가장 높은 세율에 직면한 건 바로 베트남입니다. 무려 46% 관세에 오늘 베트남 증시가 6%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중화권대가 34, 32%, 30%대 관세를 진행했고요. 한국은 25%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할인된 수치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와 차를 꼭 집어서 언급하면서 어쩌면 최악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 국가별 또 품목별 관세 부과 타임라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4일 중국을 시작으로요. 3월 4일에는 중국이 총 2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같은 날 캐나다, 멕시코와는 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죠. 이날 체결한 협정 덕분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상호관세 발표가 4월 5일 발효국에서는 제외됐습니다. 4월 들어서 빨라진 관세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자동차 품목에 25%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고요. 내일 모레죠. 4월 5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제외 품목으로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반도체가 좀 언급이 되긴 했지만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런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각국이 대응책을 앞다퉈 공개하면서 글로벌 통상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결국 부과가 됐습니다. 이제 기본 10%에서 플러스 알파 15%로 한국은 25% 상호관세 부과가 확정이 됐는데, 교수님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오늘 새벽 5시에 있었던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예상 수준의 범위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세게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설마 25%까지 하겠느냐, 뭐 그런 의견이 예상이 많았는데 결국 하네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일본이라든가 유럽연합하고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무역 특혜 협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세율이 있는데 있고 우리는 한미 FTA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관세율을 매겼다는 데서 상당히 좀 놀라운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의 예상했던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이 대한민국 수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한 것 같은데, 수출 회복 모멘텀을 우리가 협상이라는 카드로 좀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관세율이 나온 걸 책정된 상호 관세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국의 그 대미 무역량 대비 그다음에 흑자를 계산해서 그냥 이렇게 나눈 것,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거기 그 상호관세율 옆에 각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관세율을 적용하느냐는 그 숫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우리나라 50%로 돼 있죠. 네. 그게 결국 뭐냐면 작년에 우리나라가 대미 그 수출액에 대해서 대미 흑자가 한 50%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책정된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관세율이 그대로 부과가 되면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요. 관세율이 부과됐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미국 국내 가격으로 그대로 전가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누가 내냐면 수입업자가 내요. 수입업자가 일단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입업자가 이거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거냐 말 거냐는 수입업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거기서 만약에 더 이상 이거는 뭐 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수입업자가 과감하게 전가를 시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은 수입업자가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대미 환율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달러화로 표시한 우리나라의 수출품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입업자가 관세를 내고 나서도 그걸 그대로 전가해도 부담이 적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이 관세 25%라고 하는 것이 그거만큼 이 관세의 효과만큼 우리의 수출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도 또 이제 상호 관세를 맞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미국 국내 생산하고의 어떤 차이인데요. 네.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미국 국내 생산이 미국 국내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에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하고의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경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미국 국내하고 우리의 경쟁이라기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타국과 타국의 경쟁이지 예. 미국과 우리의 경쟁 프레임에 넣고 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예. 말씀이시죠. 네, 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도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어려운 있는 건 상황이죠. 마찬가지니까. 네, 똑같이 20% 올라가 똑같이 25%, 뭐 25나 24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과를 받으면은 똑같은 자동차를 일본에서 수출하고 한국에서 수출하는데 여기는 24%, 여기는 25%다. 만약에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자동차는 물론 이제 품목별로 좀 별도로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누가 먼저 미국 생산 기지의 거점을 확보하고 조금 더 빠르게 생산을 하면서 조금 더 협상의 유연성을 발휘하느냐의 싸움이 되겠네요. 네. 네. 예.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관세율이 25%로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중에 꺼낸 차트에서도 한국의 대미 관세율은 50%라고 적혀 있는 부분 강조했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이로써 한국이 미국의 이른바 더티 15에 좀 확실히 이름을 올렸다고까지도 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뭐 확실하게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수지 적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적자에 항상 10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또 8위 정도 되고 있고 더 거기다가 최근에 와서 지난 2, 3년간 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왜 많이 늘었느냐? 2022년, 2023년에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많이 했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가 유발하는 또 이게 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거기다 짓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서 중간재가 또 더 많이 수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 정부 때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0%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게 과거 한 2, 3년 전만 해도 한 34%, 한 4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번에 부과됐다면 한 20% 정도에서 막을 수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흑자를 냈습니다. 예, 그러는 바람에 25%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관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산업군들 하나씩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를 남겼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81% of the cars in South Korea are made in South Korea. Foreign-made automobiles into the United States, and General Motors sells almost none. Ford sells very little. None of our companies are allowed to go into other countries. That's why, effective at midnight, we will impose a 25% tariff on all foreign-made automobiles. 자, 교수님,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이미 부과되었지만 상호 관세가 추가되지는 않았거든요. 국내 자동차와 부품사들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지금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뭐 의약품 이런 것은 전략 품목입니다.
네. 전략 품목이라고 해서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를 해요. 미국이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보편 관세라든가 아니면 상호 관세, 국가별 관세는 제외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렇군요.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네. 별도 관리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25%의 이제 그 관세가 부과가 지금 현재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대세계 수출의 절반이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국내 경제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까 거기 그 트럼프가 그 말한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걸 딱 보게 되면요, 81%가 한국은 한국 국내에서 생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 생산하면 그건 그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가 미국과 생산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지금 저기서 보면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거기 가서 생산을 해라. 지금 그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봐서는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거의 내연기관차는 진짜 거의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금 좀 미국의 제조업을 위대하게라고 이제 만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지 속에 한국의 자동차는 현재 81%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대목을 또 강조했던 한국 기업이 만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한국 그랬어요. 자동차가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든 뭐 외국 기업이든 간에 한국에서 만드는 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한 뭐 포드가 아니고 뭐 거의 뭐 생산한 이게 뭐냐면 포드가 미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어라. 그러면 그건 다 우리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상호 관세가 아닌 개별 품목 관세로는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같은 품목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대 품목들은 별도로 구분을 한 것인데 무엇을 의미를 하고 어느 정도 강도의 관세가 또 앞으로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각 품목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목표는 과거와 같이 반도체를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 내 생산이 미국 내 수요를 감당을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빨리 와라,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관세를 높여놓고 그다음에 미국 국내에 들어와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 허들을 넘어가지고요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구조를 좀 만들 테니까 빨리 와라. 지금 현재 그러한 그 신호를 강력하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 폐지를 언급을 하면서 역시 반도체 또한 현지 투자 계획에 대해서 조금 당부를 하면서 현지의 투자 생산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 반도체에서도 또 과감없이 얘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근과 채찍인데요. 네. 그 당근으로 보조금을 주겠다고 바이든 정부가 얘기했는데 당근은 빼버리고 채찍으로 관세를 매길 테니까 넘어와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근을 왜 주느냐? 채찍만 휘둘러도 충분히 올 것이다. 자기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최종적인 수요에 있어서 미국이 현재 여전히 1등입니다. 최종재 수요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은 바로 광대한 그 국내 시장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 다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반도체 산업, 우리 반도체 산업은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까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제 기존의 이제 메모리 산업 중에서 굉장히 대량 생산이 필요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아마 미국 현지 생산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최첨단 고사양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국내에서 생산을 해도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어디서 얼만큼 생산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일반 D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미국으로 상당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사실은 아니에요. 네. 물론 좀 일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뭐 영향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지금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도 좀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높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향후 어떤 경제 메커니즘이 작용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당연히 유발을 하고요. 특히 보편관세 전부 다 10% 다 했으니까 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죠. 유발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2.5% 평균 관세율인데 이게 한 25%까지 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5%까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연준이 이자율을 내릴 수가 없죠. 그 이자율을 내릴 수가 없으면 높은 이자율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달러화가 계속 강세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거는 지금 뭐냐면 미국이 달러화를 약세를 유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계속 강세를 유도하게 되고요. 그 강세를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마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환율 조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또 막 화를 내면서 또 통상 압력을 이제 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의 상황도 보면은 지금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달러의 가치는 강세를 보여도 원화의 가치가 자꾸 꼬꾸라지는 환경에 처해지는 상황에 있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요. 네. 우리 한국 경제가 지난 2, 3년 동안에 너무 안 좋았고요. 더군다나 작년 연말 이후에 그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 불안정성이 해소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빨리 다시 원화는 복원을 할 것이다. 좀 강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오. 봅니다. 원화 근데 강세로요? 예, 그래서 만약에 좀 정치적인 일정이 좀 명확하게 잡히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1,47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그 이 환율이 이것이 만약에 1,400원 이하, 1,300원이라든가 1,300원대라든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의 수출은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예,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의 관세를 내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마음 놓고 전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마음 놓고 전가를 못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가 일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일부 부담을 떠안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다른 나라 제품으로 갈아탈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의 그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대미 수출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죠. 네. 그렇다면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 보면 1,500원 돌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네요.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다시 원화가 강세가 되고 뭐 내일이라든가 뭐 언제든 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1,500원을 가뿐하게 이제 넘을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뭐 한번 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네. 현재 판결 한번 결과를 기다려보면서 환율의 흐름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여파로 관세 전쟁에는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죠. 유럽은 바로 관세 보복을 거론했고요. 중국은 아직까지 조용하지만 중국도 이제 보복 조치에 나서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럽이라든지 중국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끝은 어떻게 될지 교수님은 좀 전망하고 계시는 시나리오가 있으십니까? 유럽과 중국은 국내 시장이 크죠. 그렇죠. 크기 때문에 보복 관세를 하면은 그것은 미국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많은 생산업자, 수출업자들이 중국이나 유럽 시장을 보고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보복 관세를 통해서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 정부의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EU나 중국 같이 내수 시장이 큰 나라들은 보복 관세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복 관세를 일부를 하건 전면적으로 하건 많이 하건 간에 어쨌든 간에 분명히 보복 관세를 할 것이다. 내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내수 시장 규모가 좀 작거나
그다음에 통상으로 많이 먹고 사는 나라들은 보복 관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관세에 대해서 관세로 하지를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걸 가지고 다른 카드를 가지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뭐 너는 카드가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카드가 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가져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도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카드가 있는 거죠? 조선에서의 협력도 있고요. 그다음 방산에서의 협력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첨단 기술 반도체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다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보복 관세보다는 그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세라는 카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뭐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조선이나 방산 쪽의 카드, 뭐 초첨단 소재 같은 그런 첨단 산업에 대한 카드로 좀 대응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의견이 또 궁금하기도 해요. 일단 오늘 관세가 발표가 됐는데 저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외국인의 매도는 또 지속이 됐어요. 일단 이런 관세 전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한 계속 이런 흐지부지한 흐름은 이어질까요? 관세에 대해서 외국인들 입장은 지금 뭐냐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 미국에 대해서 계속 흑자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결국은 당분간은 이 관세의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좀 이제 증시에서 빠지자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오늘 그나마 선방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내일 저 선거가 있으니까 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하고는 또 동아시아 다른 나라 국가하고 상당히 다른 그런 요인 때문에 그 매수를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단타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나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응종 특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